양극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2차 전지가 양극재만 있어야 될까요? 음극재 중요하죠. 음극재는 잘 안 뜨거든요. 근데 음극재가 주목받는 날은 한 번쯤 오고 가긴 해요. 제가 흑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흑연이 가장 많이 묻혀있는 곳이 어딜까요? 산업을 정확하게 보면 2차 전지 산업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산업 구조 자체들이 좀 힘든 구조예요. 어때요? 대부분의 이제 매출 구조가 2030년까지 뭐 우리는 다 차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 계약을 네. 통해서. 왜 2030년까지밖에 말을 안 할까요? 이거는 조금 지금 당장 돈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산업적으로 쭉 보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흐름을 알아야지 나오는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이거 보면 제 생각엔 이래요. 2030년 정도가 되면 보통의 모든 나라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대부분 없앱니다. 아, 그렇죠. 그때는 네. 보급률이 많이 그러면 올랐을 테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을 완성차 업체들도 받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가격에 대해서 그만큼의 루밈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는 점유율을 높이는 게 완성차 업체들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치킨 게임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2023년부터 중국이 보조금을 거의 네. 없앴고 유럽에서 영국이었나요? 영국도 없애고 예, 거기도 이제 차례대로 없애고 네. 있죠. 독일도 그래서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독일도 주기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네. 가격을 이제 낮추면서 소비자들을 많이 유인하려고 하고 네. 있는데 또 가격을 낮출수록 중간에 있는 협력사들은 좀 쉽지 않아지는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에코프로라든지 네. 뭐 LG 엔솔 이렇게 큰 기업들 좀 탄탄한 기업들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죠. 왜냐하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니까. 1등 업체들. 네. 근데 우리가 보는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서 보면 예. 이렇게 큰 1등 기업 말고 그 안에 딸려 있는 2등 기업, 3등 기업 예를 들면 뭐 그 2차 벤더, 3차 벤더 이런 데들이 정말 힘들어져요. 예전에 태양광 산업할 때도 OCI가 힘들어지면 그 밑에 있어 쭈르륵 엄청 힘들어졌었거든요. 밸류체인들. 네. 맞아요. 그 밸류체인이 쭉 보면 근데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보면 물론 지금 약간 과열처럼 보이긴 한데 위에 윗부분도 되게 잘 나가지만 특히 밸류체인의 요 부분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에 만약에 투자가 하시는 거 보면 나올 타이밍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언제 나와라 지금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이 커지면 이쪽이 가장 힘들어질 수 있어요. 중간에 애매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많이 보급될 수밖에 없고 배터리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양극재, 음극재 수요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끝없는 성장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 네, 그래프 그렇죠. 장표처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산업 구조를 놓고 보면은 그 안에서의 광물 조달, 비용적인 측면, 네. 단가 측면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거를 하나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 2021년 기준이거든요. 네. 여기 뭐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니켈이 들어가는 거에 많이 쓰이는 거고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LFP에 들어가고. LFP에 많이 수산화 들어갑니다. 리튬이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 네,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고 네.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에 쓰이는. 그래서 보면 2021년이면 지금도 거의 뭐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예. 비중 자체가. 그냥 다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쓰는 것들 네.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왜 칠레에서 많이 들어올까요? 그러니까 저걸 잘 모르겠어요. 수산화 리튬하고 탄산 리튬도 사실 조금 구분하기 어렵기는 한데 왜 비중이 중국하고 칠레가 완전 반대네요. 네. 중국은 LFP를 하는 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LFP 를 수산화 리튬을 잘 안 써요, 지네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거고 LFP는 탄산 리튬을 쓰니까 지네들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칠레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염호에서 나오는 리튬은 예.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기 조금 힘들어요. 순도가 좀 떨어져서 탄산 리튬으로 바꾸기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염호 비중이 높은 이런 칠레에서는 이렇게 탄산 리튬을 직접 들어오기가 훨씬 편한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염호를 확보한 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거고. 상대적으로 더 많다라고 하기가 조금 힘든 게 예. 사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의 얘기인 거잖아요. 네. 포스코 홀딩스는 호주에도 네. 리튬 광산이 있어요. 네. 같이 합자해서 회사를 해서 그 광양에 수산화 리튬 가공 공장 하나 만들었잖아요. 예. 그 필바라 미네랄이라고 하는 광사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튬 광산을 오프테이크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광양에서 전구체를 만드는 거예요. 오프테이크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캐는 거지 다 가져오는 거. 내가 이 광산에서 나오는 거 내가 다 가져갈게. 이런 계약을 이제 오프테이크 네, 계약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염호가 있으면 염호에서 염전이랑 똑같아요. 네, 네. 염전처럼 이렇게 쫙 깔아서 깔아놓고. 말려가지고 이거를 가공해서 그 옆에 가공 공장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다라는 이제 그런 거예요. 방식의 차이가 조금 네. 있다. 네. 그래서 뭐 염호가 더 좋다 나쁘다가 좋다 아니라.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쓰이는 곳이 다르는 거예요. 예, 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게 양극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양극재만 있어야 될까요? 음극재 중요하죠. 음극재, 흑연. 그러니까 양극재는 주행 거리를 좌우하고 음극재가 수명, 네. 뭐 안정성 뭐 이런 맞아요. 걸 좌우한다는. 절반은 음극재예요. 네. 근데 천연흑연, 인조흑연 둘 다 네. 중국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거기서 네, 네. 인조흑연 음. 개발을 했고 뭐 양산하겠다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인조흑연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많이 네, 하죠. 네, 네. 제가 흑연에 대해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흑연이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강원도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럼 서울. 서울? 서울에 되게 많이 묻혀 있어요. 서울에 가장 흑연이 많이 많다고요? 가장 많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에 흑연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요? 그 부천 잘 아시죠? 부천에 보면 그 없어진 기찻길 하나 있지 않아요? 그게 예전에 흑연 석탄 나르던 거예요. 알아요. 그거 거기 뭐야? 인천으로 가서 이렇게 일본으로 가져간 거잖아요. 아, 그거 어디까지 거기서부터 이어져 있어요? 그 인천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까지 이어진 거잖아요. 서울에서 그쪽 그때는 이제 없었으니까 저기 거기가 구로 항동 이렇게 네네. 지나가지고 쭉 가는 그쪽에 많아요. 근데 그게 그거 서울에서 캐서 인천항까지 가는 길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지금 흑연 캐자고 거기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으로 다 아파트 만들어져 네.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흑연이 좀 있는데 예. 못 캐는 데 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한데 이제 인조 흑연 같은 경우가 그 우리 연필 있죠. 연필. 연필이 그냥 인조 흑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인조예요? 네. 인조하고 천연의 그 차이가 뭐예요? 그 흑연은 이제 탄소 덩어리잖아요. 네. 탄소 덩어리를 고압으로 압착을 하면 예, 예. 그게 이제 흑연이 되는 거고 간단하게. 그걸 더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 그걸 만들면 그냥 인조 흑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연필 그 까만 심보다는 예. 더 많은 에너지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못 만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2차 전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체가 예. 깨끗하게 예.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에너지 이런 걸 조금 잘 해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 파괴 줄이면서. 탄소 이거 하면 탄소 엄청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흑연을 만드는 네. 과정에서. 그래서 이 인조 흑연 비중이 중국이 더 높은 거예요. 왜 얘네들은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것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게 보통 CCU, CCUS 이런 거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포집 장치. 네. 그러니까 외부로 탄소가 많이 날아가지 않게 포집을 하는. 포집해서 땅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 바다에 뭐 묻어버리는 바닷속에 거. 묻어버리겠다. 물론 이제 아직은 기술적으로 좀 보완할 점은 더 많다고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이제 2차 전지 이런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만약에 제가 나중에 조금 보면 2차 전지가 양극재가 떴으면 음극재는 잘 안 뜨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공급망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음극재가 주목받는 날은 한 번쯤 올 것 같긴 해요. 뜬다라는 개념이 어떤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해서 관심을 엄청 많이 받는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거고 네. 음극재부터. 다 한다고 근데 해서. 거기다 양극재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환경 파괴를 줄이면서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탄소 포집 기술까지 같이 해서 인조 흑연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극재 얘기하면 네. 돈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가격입니다. 아, 리튬 가격. 네, 수급 또 전망이거든요. 관련 이게 주식 생각하고 있었네. 이게 맥킨지에서 낸 자료거든요. 얼마 전에. 여기서 보면 가격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2030년 되기 전에 한번 쭉 올랐다가 한번 떨어져요. 예. 왜냐하면 이때 한번 일시적인 과잉 공급이 오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리튬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저거 이제 맥킨지 네. 보고서 내용이고 네. 공급 과잉이 올 거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지금 리튬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리튬 경쟁이 심한데 공급 과잉이 온다. 많이 만들고 있다. 많이 캐는 거죠. 많이 캔다. 네, 많이 캐고 이제 재활용 여기가 일시적 과잉 공급이 오는 데가 폐배터리 산업이 활성화되는 시점이에요. 폐배터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많이 개발하려고 예정을 했던 리튬 광산들이 재궤도에 오르는 시점이 한 202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일시적으로 과잉 공급이 오면 가격이 한번 쭉 빠진다라고 합니다. 그건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리튬 채굴에서 광산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단가가 낮아질 수 있고 네. 폐배터리를 통해서도 리사이클링 통해서 네. 리튬도 많이 뽑아낼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공급 과잉. 그래서 물론 뭐 맥킨지가 거의 안 맞아요, 보고서가.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는 또 컨설팅. 맞아요. 예, 그렇죠. 잘 안 맞는데 네. 그래도 혹시나 예.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나쁠 건 없죠. 자, 또 우리나라 또 많이 하는 게 니켈이 있잖아요. 네. 니켈도 한번 봐야죠. 네. 니켈은 항상 공급 부족이에요. 니켈은 항상 공급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리튬보다 니켈파거든요. 왜냐면 그 2차 전지는 자동차 위주로 갈 가능성이 크고 네. 자동차로 갈 거면 에너지 밀도를 밀도. 높여줘야 되는데 네.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데 니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지금 하이 니켈이 대세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배터리 이만큼 0부터 100이다. 네. 질량이 니켈이 이미 6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기본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높이면 리튬보다는 니켈이 앞으로 더 많이 더 그렇죠.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K배터리가 활성화가 될수록 당연히 니켈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리튬보다는 니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앞으로 80%, 90%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니켈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 저것도 이제 맥킨지 보고. 네, 이것도 맥킨지 보고서 똑같은 그러면 겁니다. 니켈 가격도 그러면은 좀 들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여기 올라갔다가 얘도 비슷해요. 네. 좀 한번 떨어졌다가 가면 한번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리튬은 그 최고점을 회복을 못해요. 네네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의하면. 보면 이렇게 최고점을 2050년까지 회복을 못합니다. 근데 니켈은 여기 최고점을 가뿐히 뛰어넘죠. 한 2040년 넘어가면은 네. 최고점을 다시 뛰어넘을 수 있다. 네. 니켈 가격은. 그러니까 이게 니켈이 더 많이 쓰인다라고 얘네들도 이제 보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이니켈 같은 게 중요하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지금은 뭐 니켈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리튬이 그렇죠. 되게 중요한데 앞으로 가격적인 중요도 역시 리튬 비중보다는 네. 니켈이 더 이제 강해질 수가 있겠고. 근데 또 반대로 3원계 배터리를 쓰는 K 배터리 입장에서는 좀 가격적인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그래서 또 한번 이게 꼬리를 무는 질문. 그럼 또 LFP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LFP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또 밀도가 그러면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또 돌고 돌고 도는 건데. 이게 우리가 전자제품 쓸 때 예. 아이폰이 좋아, 갤럭시가 좋아.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람에 따라 쓰는 상황에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어떤 여건에서 어떤 용도로 쓰느냐. 배터리도 똑같은 거예요. 배터리도 3원계가 좋아 아니면 2원계가 좋아. 예.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어디에 그 예를 들어 뭐 전기차에서는 무조건 3원계를 써야 돼. 특히 이런 세단이나 이런 좋은 데는 그런 데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배터리 회사들이 저변을 이제 넓히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자기들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그런 사이드 그런 위치들이 있잖아요. 예.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게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더라도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예요. 산업 구조 자체가. 자, 파나소닉이 그렇게 힘들어도 노트북 배터리로 몇 년을 먹고 살았어요. 그쵸? 네. 노트북 배터리는 파나소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에너지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안 되고 범용이 돼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전자산업군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막 필요 없이 좋은 세단에 들어가는 세단 전기차에 들어가야 되는 배터리는 당연히 3원계. 그냥 뭐 대충 트럭은 LFP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나눠질 거예요. 계속 세분화되면서. 네. 그러면 그 세분화되는 것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잘해서 잡아가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배터리는 항상 좋았었거든요. 예. 2012년부터 제가 배터리 산업을 쭉 봐왔었는데 2012년부터 네. SK온 지금 네. 엔터넷 이노베이션 서산에서 예.
준공식 했을 때 갔었거든요. 몇 년도에 그게? 2012년 9월, 10월 네, 있을 네, 때 됐을 거예요. 원래 최태원 회장이 와서 축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법정 구속돼가지고 그때 동생이 대신 갔었나? 그때? 네, 최태원 부회장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교체가 돼서 그때 한 그런 해프닝도 있고. 염현석 기자가 진짜 에너지 쪽은 거의 뭐 10여 년 네. 출입을 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줄줄 나옵니다. 줄줄 나와. 그래서 이제 그때 보면 SK 같은 경우가 LG랑 똑같았어요. 사업부가 파우치. 네. 파우치형밖에 못 만들었었는데 네. 네. 그게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네. 네. 하이닉스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업체들의 이런 노하우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배터리 분야의 영업도 되게 잘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예전에 뭐 삼성, LG, SK 배터리 3파전 네. 이런 얘기 쓸 때 SK 쓰긴 조금 민망했었는데 요즘은 할만하죠.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죠. 그 2023년 들어서는 SK온의 어떤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좀 이제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던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도 업력이 이제 얼추 월 10년 10년이 가까이 네. 되는 거네요.